안녕하십니까. 이번이 인간 향을 만나다의 마지막 차시가 됩니다. 인간 향을 만나다에서는 인문학을 저변에 두고 철학, 한의학, 공학이 어우러진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을 바라보고자 했고, 저는 주로 향기과학을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향을 바라보고자 했으며 3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차시에서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천연향료와 합성향료의 효능을 비교해보고 향기과학을 통해 향료의 효능을 높이면서 우리 몸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험 데이터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2주차 향료 차시에서 우리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연향료는 귀족들의 전유물로서 부와 신분의 상징처럼 사치의 대상이었으며 원료가 되는 풀이나 나무 등은 고대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향료와 향수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스페셜티로 불리며 새로운 향조의 창작에 기여하는 등 합성 향료의 발전은 바로 현대 향수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정도로 합성 향료는 향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모 일간지에서 인공 향료에 대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표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합성 향료 속에 들어있는 여러 화학 성분들이 인체에 다양한 알러지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인공향료와 함께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다양한 화장품 원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향초가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나 공기의 질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다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에 합성향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합성향료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합성향료가 범람하는 이런 도시를 피해서 사막과 같은 곳에 서로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합성향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한 정제되는 순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등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좋다 나쁘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무리가 많습니다. 또한 합성향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한 계면활성제라든지 기타 화장품과 관련된 원료들은 호흡기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뿌려졌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향료를 코로 흡입할 때의 안전성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천연향료에 비해서 합성향료가 나타낼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팀이 실험했던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고 합성향료를 보다 안전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험한 다양한 천연 오일과 합성향료의 효능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천연 에센셜 오일의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합성향료는 여러 이미지의 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꽃향기를 연상시키는 플로럴 계열, 상쾌한 나뭇잎과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그린 계열, 달콤하고 상큼한 느낌을 주는 프루티 계열 등 다양한 향의 계열에서 2가지 이상의 형태로 조합된 합성향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플로랄과 프루트 계열의 향을 조합한 합성향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플로랄, 프루티 및 그린 계열의 향을 조합한 합성향료입니다.
제 오른편 그래프에 4가지 막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막대는 지난 주차에 보았던 값으로서 정상 상태의 마우스가 나타내는 평균 탈출 잠복기 값입니다. 약 18초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막대로 표시한 것은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에 의해 치매가 유발된 실험군의 평균 탈출 잠복기 값으로서 약 90초 정도입니다. 이 값들은 이미 앞에서 제시한 값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막대와 네 번째 막대는 합성 향료를 사용해서 물미로 실험을 해본 결과 측정된 평균 탈출 잠복기 값으로서 각각 61.9초, 62.2초 정도로 천연향에 비해서 약 30% 정도 미약한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폴라민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손상된 두 번째 막대에 나타난 90.6초에 비해서는 약 30% 이상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미로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 실험에서 합성 향료는 천연 향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지만 합성 향료를 코로 흡입할 경우 기억력 회복이나 인지 기능 향상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형질 전환 치매 실험 동물에서도 합성 향료가 물미로 실험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합성 향료도 호흡을 통해 코로 흡입되면 기억력과 인지기능 회복과 관련된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토피성 피부의 증상 개선에서 인공향료의 효능이나 자극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강의에서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과 같은 천연 향료를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는 피부에 바르거나 또는 호흡을 통해 증기를 흡입할 경우 염증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성 향료를 증기 상태로 흡입할 때도 천연 향료와 같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염증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세로축은 염증이 심해질 경우 높아지는 값인데요. 우리 연구팀은 이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투고한 논문에도 예상 밖의 결과란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천연 향료인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경우에는 13주차에서 언급했듯이 약 49% 정도의 염증 수치 완화 효과를 나타냈고 합성 향료를 흡입할 경우에도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보다는 낮지만 염증 수치 값이 약 0.8 정도로 43% 정도의 염증 수치 완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처음 합성 향료의 흡입은 아토피성 피부 염증 수치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며 혹시 염증 수치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리 그 값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합성 향료의 흡입도 아토피성 피부의 염증 수치를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과 합성 향료를 마우스의 염증 피부에 바를 경우에 나타내는 염증 수치 완화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액체 오일 형태로 마우스 피부에 그대로 바를 때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13주차에서 언급했듯이 20% 이상의 염증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로 희석시킨 합성 향료의 경우 염증 수치 완화가 10%대로 많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성 향료의 경우 효과가 떨어진 것이 혹시 합성 오일이 희석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합성 향료를 도포할 때 5%로 희석시킨 이유는
만약 합성 향료를 천연향처럼 원액으로 직접 바르게 되면 피부 자극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피부에 대한 자극 정도를 고려해서 5% 정도를 희석해서 실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성향이라도 코로 흡입해서 뇌를 자극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염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만약 액체 상태로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 염증 수치 완화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합성향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향조를 창작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를 섞고 향을 맡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조향사들에 대한 건강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해본다면 코로 흡입할 경우에 대한 건강과 관련해서 아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네스트 보와 같이 유명한 조향사들 중에는 장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제 주위에도 조향사분들은 참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는 결과가 예측은 되지만 앞으로 이런 연구는 충분히 진행해 볼 만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체 상태일 때 코로 흡입하면 괜찮은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높은 농도의 액체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자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합성 향료가 고농도로 함유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때에는 합성 향료가 어떤 상태로 제품에서 나오는지, 즉 합성 향료가 증기 상태로 나오는지 액체 상태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증기와 기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와 압력에서 동일한 성분의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체 상태의 성분을 증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는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하고 공기 중에는 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액체인 물과 물이 증발한 물기체 분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을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향수에서 증발되는 기체 형태의 향료들을 우리는 증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산소나 질소는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증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들은 기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액화질소라는 액체 상태의 질소도 존재하지만 압력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보다 훨씬 높고 온도도 훨씬 낮을 때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므로 만약 이 액체 상태의 질소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약 섭씨 25도 1기압 정도의 조건으로 나온다면 모두 기체로 변하고 액체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나 안개 속에서 물의 상태는 액체일까요? 증기일까요? 구름이나 안개는 작은 물방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현상으로 물의 상태는 액체 상태가 됩니다. 특히 향을 퍼뜨릴 때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이 형식으로 향을 뿌리면 액체 상태의 향이 뿜어져 나오게 되며 이 액체 방울로부터 향료가 증발해서 향취를 발산하게 됩니다. 다행히 스프레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액체 상태의 향은 향료 원액이 아니라 이미 낮은 농도로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액체 상태라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디퓨징 스틱을 꽂아둔 방향제의 경우에는 액상의 방향제 성분이 스틱을 타고 올라오면서 나중에
우리 코에 도달할 때는 증기 형태로 변한 향취들이 발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형태의 발향 기구는 제가 볼 때는 방향제입니다. 즉 제품에서 바로 증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액체 상태의 방향 성분과는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안개나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물방울들은 모두 표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물방울과 공기가 만나는 면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액체가 기체와 만나는 또는 고체와 기체가 만나는 이런 경계면에는 항상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계면에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학습을 통해서 위치가 높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거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동하는 물질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표면과 계면에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질 때 많은 거품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만약에 바닥에 전달된다면 이 바닥이 계속해서 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많은 거품들이 생기면서 이 거품들이 결국 액체와 공기 사이의 계면이 됩니다. 즉 이런 계면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계면 에너지로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바닥의 더 이상 파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표면에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물처럼 표면이 무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표면이 굉장히 단단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증가가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우리가 손 세정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정제 안에는 은나노 입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은나노처럼 표면이 단단한 물질의 경우에 나노 입자가 되면 그 표면적이 굉장히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계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나노 입자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고는 아직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단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몸에 안전한 물질로 알고 있지만 이 물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크기만 작아지는 현상에 의해서도 이 물질이 위험한 물질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들이 작아지더라도 그 증가되는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은나노 입자라든지 기타 입자가 단단한 물질들이 나노화되어 있는 제품은 당분간은 어떤 안전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주차부터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천연향료나 합성향료가 증기 상태로 휘발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에 사용할 때는 농도가 높은 액체 상태로 피부에 전달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합성향의 부향률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 향산업 전공 교수진이 향과 관련해서 직접 연구하고 실험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에 대한 인문학적 표현과 가치가 더욱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강의에 임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된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놓기가 한편으론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번 영상 강의를 통해서 향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보다 더 다채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롭고 향기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